안녕하세요, 아빠별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뢰 도살장이 나오기 전 가시강령 최종 세팅 점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지뢰 도살장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세팅을 보여드리고, 지뢰 도살장이 나오고 나면은 직접 플레이를 해보고, 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다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세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은 흡혈기 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탈퇴, 그리고 약육강식, 뾰족한 쐐기, 불멸, 이렇게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시바바하고 똑같이 뾰족한 쐐기를 사용해서 확률적으로 4배 데미지를 줄 수 있도록 뾰족한 쐐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멸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시바바 같은 경우에는 외침을 통해서 생명력 회복이 좀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시강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구술을 먹지 않으면은 따로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불멸을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에 상황에 따라서 성벽, 탄력, 혈마법 여기에서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필드에서는 혈마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좀 피해 감소가 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탄력 아니면은 보호막에서 성벽. 저 같은 경우에는 지뢰 도살장에서는 아마 탄력이나 성벽을 사용하고 다닐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서는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망자에서는 하수인들을 모두 희생을 했고요. 해골전사 희생으로 방패병을 선택해서 모든 원소저항을 챙기고, 그 다음에 해골 마법 학자를 희생해서 냉기, 취약 피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렘 희생을 통해서 피골렘이죠. 그래서 최대 생명력까지 선택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은 위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투구에서는 방어 위상 위세를 넣어줬고, 가슴 같은 경우에는 서슬판금을 착용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시바바는 서슬판금을 착용하지 않아도 가시 수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수는 있는데, 가시 강령 같은 경우에는 가시 수치를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서슬판금이 거의 대부분의 수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슬판금을 꼭 확보한 다음에 착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슬판금이 없다 그러면은 가시강령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따로 이상을 넣어도 가시강령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서슬판금을 꼭 확보를 해주시고, 장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른병 의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불복 의상을 사용하고 있고, 장화에 공허 의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걸이에서 바늘불꽃을 사용해서 60%, 가시바바는 양손무기에 해서 80%를 챙기지만 가시강령은 양손무기를 착용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방패를 착용해야지 좀 더 이제 생존 부분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한 손무기를 착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늘불꽃 효과를 그래도 목걸이에 사용하면 60%까지는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목걸이에 바늘불꽃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 같은 경우에는 한 부위는 희생을 사용해서 최대 생명력이나 아니면 저항 이런 부분을 더 챙겨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자만하는 이나 또는 부패
위상에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손 무기는 마법봉을 사용하고 내면의 고요 위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패에서 보호자 위상 사용해가지고 자만하는 하고 같이 이제 세트이고, 자만하는을 사용 안 하더라도 생존을 위해서 보호자 위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고유 아이템도 이제 일반 고유 아이템이 있고 또 우버 고유 아이템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슬판금 꼭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신성모독자 반지에서 한 자리는 신성모독자를 착용을 해서 시체 기술 자동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좀 더 편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손 무기에서 괴멸자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 검은강 고유 아이템 착용해 주시면은 시체 기술 관련된 부분이 또 데미지가 또 많이 올라갑니다. 또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전투를 해보시면은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감이 잘 됩니다. 검은강 사용해 주시고, 검은강도 좀 애매하게 수치가 낮거나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손 무기 그래서 내면의 고요 위상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버 고유 아이템 괴멸자, 이 괴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존을 좀 더 챙겨주는 부분이 있는데 딜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딜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검은강을 사용하시고, 나는 우버를 먹은 김에 그래도 괴멸자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괴멸자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구에서 이제 할리퀸 관모가 있으면은 이제 위세가 빠져도 피해 감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투구에 할리퀸 관모가 있으신 분들은 할리퀸 관모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셀리그 또 어느 정도 생존이 보장될지 모르기 때문에 셀리그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셀리그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바늘불꽃이 빠지기 때문에 장갑 위상에 마른병 위상 대신 바늘불꽃 채택을 해주시고, 40%로 낮아지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죠. 생존을 좀 더 챙기다 보니까. 만약에 셀리그를 사용하지 않아도 버티는데 괜찮다 하시면은 이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아쉽다 뭔가 부족한 것 같다 하시면은 셀리그 사용하시고 대신 바늘불꽃을 장갑으로 옮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리그를 사용하면은 가시바바와 또 비슷하게 가시바바뿐만 아니라 대부분 빌드들이 셀리그 사용할 때 자원 생성량을 좀 확보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원이 빨리 빠지면서 생명력까지 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원 생성량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셀리그 목걸이에 붙어 있고, 할리퀸 관모에도 자원 생성량이 붙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반지에 자원 생성량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원 이상 드러난 살이나 긴 그림자, 어스름 등 사용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 이상을 쓰게 되면은 반지의 희생, 공격 이상을 빼고 자원 이상을 하나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 기본 옵션들 보겠습니다. 투구는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최대 생명력, 총 방어도, 모든 능력치, 지능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슴 방어구는 총 방어도, 보강 상태 피해 감소, 지속 암흑 피해 적 피해 감소, 근거리 적 피해 감소. 그리고 장갑은 공격 속도, 행운 적중, 모든 능력치, 지능, 부상적 피해. 바지는 보강 상태 피해 감소, 부상 상태 피해 감소, 지속 암흑 피해적 피해 감소, 근거리적 피해 감소, 총 방어도, 원거리적 피해 감소.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화는 이동 속도, 부상 상태 피해 감소, 모든 능력치, 지능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강령술사 같은 경우에는 해골전사를 희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의상 중에 공격 이상, 희생을 사용해서 저항, 모든 원소 저항을 많이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화에 저항을 안 챙기셔도 다 채워줍니다. 그리고 장신구에서 보석도 저는 지금 현재 다 해골 보석을 장착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해골전사 희생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원소 저항이 꽤 높습니다. 수치가. 그래가지고 장화에 저항을 챙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정도 확보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목걸이에 보강 상태 피해 감소, 지속 암흑 피해, 적 피해 감소, 근거리 적 피해 감소, 그리고 총 방어도, 지능,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이동 속도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반지는 최대 생명력, 근거리 적 피해, 취약 피해, 행운 적중, 지속 암흑 피해, 적 피해, 자원 생성량,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기는 지능, 모든 능력치, 근거리 적 피해, 취약 피해, 지속 암흑 피해, 적 피해 이렇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유 아이템들을 착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좀 아쉬운 부분은 아이템 보시고 조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기는 고유 아이템이 없으신 분들은 마법봉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석은 방어구의 루비, 그리고 무기의 자수정, 그리고 장신구에는 이제 부족한 원소 속성에 따라서 저항을 챙겨주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저는 현재 3개 다 장신구 3부위에 모두 해골 보석을 장착한 상황이고, 정복자 보드 일부 부분하고 해서 모든 원소 저항이 지금 해골전사 희생을 통해서 높은 수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신구 부분에는 거의 저는 지금 해골 보석을 착용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속성에 대한 보석을 장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킬트리를 이제 간단하게 보고, 스킬트리하고 정복자 보드는 따로 게임 내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기술, 핵심 기술, 시체 및 섬뜩함, 저주 기술, 궁극기, 핵심 지속 효과, 현재 이렇게 찍은 상황이고, 정복자 보드까지 살짝 보여드리고 게임 내로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복자 보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시작 노드의 희귀 노드는 대항마 탄력 보존, 문양은 착취 문양을 사용하고 있고요. 2번 보드는 뼈이식, 그래서 희귀 노드는 불굴의 의지, 그리고 문양은 세력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보드는 죽음의 냄새, 그리고 희귀 노드는 죽음의 징표 보존, 암흑의 탄력성, 문양은 발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4번 보드는 메마름, 그리고 희귀 노드는 끌어당기는 그림자, 복원, 갉아먹는 어둠, 악담, 그리고 문양은 의연함 선택하고 있습니다. 5번 보드는 이제 식인, 그리고 희귀 노드는 관역, 박사 선택이 됐고, 문양은 어둠, 문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번은 피바다, 희귀 노드는 치료, 단련, 두꺼운 것, 가죽, 문양은 통제, 문양을 사용하고 있고요. 7번 보드에는 피를 부르는 피, 희귀 노드는 흡혈 하나를 선택해서 최대 생명력 증가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문양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스킬트리하고 정복자 보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킬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기술은 수학 1포인트, 그리고 강화된 수학, 시종의 수학까지 선택을 해줬고요. 핵심 기술 마른병 1포인트, 그리고 강화된 마른병, 초자연적 마른병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린 살점 3포인트 투자를 해줬고요. 그리고 시체 및 섬뜩함,
그래서 피한개 1포인트, 그리고 강화된 피한개, 섬뜩한 피한개까지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대못 박힌 갑옷, 가시 수치를 얻을 수 있는 대못 박힌 갑옷 3포인트, 그리고 기분 나쁜 수학 1포인트, 죽음의 동력 3포인트, 그리고 시체 폭발에 5포인트 다 줬고요. 그리고 강화된 시체 폭발, 마른 뼈 걸린 시체 폭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주 스킬. 그래서 죽음의 은총 3포인트, 피해 증폭 3포인트, 노화 1포인트, 강화된 노화, 혐오스러운 노화 이렇게 선택을 해줬습니다. 이 혐오스러운 노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는 스킬 중에 쿨타임에 관련된 스킬이 피한개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한개. 근데 피한개도 자주 안 써요. 자주 안 쓰는데 간혹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컨텐츠, 예를 들면은 릴리트를 이제 트라이 하러 간다든가 했을 때 그때는 피한개를 좀 자주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혐오스러운 노화까지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평상시에 던전을 돌 때는 피한개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노화를 안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포인트를 이제 강화된 노화까지 2포인트 빼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시고, 그냥 이제 노화만, 기본적인 이제 노화 스킬만 사용해서 감속 및 이제 공격력 감속까지 이런 부분만 챙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체 및 섬뜩함. 그래서 섬뜩한 회복 2포인트, 그리고 시체 촉수에 1포인트, 강화된 시체 촉수, 역병 걸린 시체 촉수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궤적 껍질 3포인트, 사신의 추적 3포인트, 어스름 3포인트, 공포 2포인트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궁극기. 궁극기에는 홀로서기에 3포인트, 죽음의 상징에 3포인트 또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 지속 효과는 그림자 마른병 이렇게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정복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드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대항마 찍고 올라가서 문양에 착지 문양을 사용하고, 다음 왼쪽에 내려와서 탄력까지 챙겨줍니다. 그래서 최대 생명력 다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보존까지 찍고 2번 보드로 올라갑니다. 2번 보드는 뼈이식 보드고, 좌측에 가서 불굴의 의지를 통해서 최대 생명력 다 챙겨주시고, 오른쪽에 와서 세력권 문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오면 3번 보드는 죽음의 냄새 보드고요. 중앙에 문양에 이제 발굴 문양을 사용하고 있고, 죽음의 증표 희귀노드 보존까지 챙겨주고, 아래쪽에 암흑의 탄력성, 그래서 최대 생명력까지 다 챙겨줍니다. 그리고 4번 보드는 우측으로 넘어가서 메마름 전설로드 이제 보드를 선택해 주시고, 끌어당기는 그림자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복원 선택, 그리고 갉아먹는 어둠 선택을 해주시고,
밑에 이제 문양에서는 의연함 문양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담까지 희귀노드 체크해 주시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마지막 7번 보드가 나오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5번 보드가 나옵니다. 5번 보드는 이제 식인 보드를 사용을 했고요. 내려오면은 희귀노드의 관역과 박사까지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문양은 어둠 문양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5번 보드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 6번 보드는, 그러니까 3번 보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여기가 이제 6번 보드가 됩니다. 피바다 노드 6번 보드고요. 여기에서는 왼쪽으로 내려오면 두꺼운 가죽에서 최대 생명력 다 챙겨줬고, 오른쪽으로 와서 문양은 통제 문양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치료 그리고 단련까지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 보드는 피를 부르는 피 보드에서 흡혈 최대 생명력까지 다 챙겨주시고, 그리고 최대 생명력을 다 안 찍어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7번 보드 가는 요 포인트 부분하고, 그 다음에 6번 보드에서 요 좌측으로 가는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회수를 해가지고 데미지 증가를 위해서, 여기서는 지뢰의 도살장에서 이제 받는 피해 눈물 문양을 지능이 좀 많이 확보가 되는 위치에 장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이건 자리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능 포인트가 좀 많이 들어간 부분에 장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빠지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어둠 문양을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둠 문양 빼주시고, 발굴 문양은 유지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둠 문양을 빼가지고 지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지뢰 도살장에서 받는 피해 눈물 문양을 장착해주시고, 아까 회수했던 요 최대 생명력 찍었던 요 포인트들 회수해서 지뢰 도살장에서 얻는 피해 눈물 문양 자리에 이제 주 스탯을 확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능이죠. 지능을 확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강령 최종 세팅 점검을 해봤는데요. 지뢰 도살장이 나오고 또 이제 플레이 하면은 이제 부족한 부분이 또 보이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테스트 해보고, 필요한 옵션들 좀 정복자 보드나 이런 것들도 수정을 해보고, 또 확인이 되면은 영상 준비해가지고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도움이 됐다, 영상 잘 봤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